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맵과 해시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흑미테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네, 자료 구조 관점에서 맵과 해시테이블을 알아볼게요. 먼저 맵은 키와 밸류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추상 자료형입니다. 이때 키는 고유한 값으로 데이터들 중에서 키는 유일해야 합니다. 즉 중복된 키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키를 통해서 맵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맵을 영어 사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찾을 때 우리는 애플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고 싶으면은 사전에 A 섹션에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과라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영어 단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찾았으니까 사전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key, 그리고 단어의 뜻이 valu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맵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키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해서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어, 두 방식에는 연산 속도와 구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해시테이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테이블은 키 밸류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테이블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검색, 삽입, 삭제 등의 연산을 하는데 상수 시간은 오브 원타임의 시간 복잡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니 해시테이블은 정말 신기한데요. 사실 해시테이블은 우리가 이미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JS에서 오브젝트 말이죠. 이 JS에서 오브젝트는 내부적으로 해시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오른쪽과 같이 프로퍼티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에서는 이 프로퍼티가 그 해시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프로퍼티의 이름이 키, 그리고 값이 value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시테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내부 속성을 접근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새로운 속성 값을 삽입하거나 기존에 있던 속성 값을 삭제할 때 모두 오브 원타임의 상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오브젝트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오브젝트의 내부가 해시테이블로 구현되어 있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테이블의 기능은 JS 외에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 그리고 고 언어의 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연산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해시테이블 안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길래 이렇게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테이블 내부를 열어봤더니 짠, 이 안에는 배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테이블에 넣은 데이터는 이 내부에 있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 내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몇 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오브 원타임에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즉, 인덱스를 알아내는 것이 빠른 해시테이블 연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혹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가령 키값이 랩이시고 밸류가 흑뮤테크인 데이터를 이 배열에 저장하거나 혹은 배열에서 찾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키값은 스트링이고 인덱스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키값에 해당하는 랩빗을 어떤 숫자 인덱스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이 해시 함수가 키값을 넘버로 변환해서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죠. 키가 랩빗이시고 밸류가 흑뮤테크인 이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해시 펑션은 랩빗이라는 문자열을 받아서 인덱스로 사용될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는 2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자리에 우리가 저장하고 싶어 했던 value, 흑뮤테크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해시함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해시함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시 테이블이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해시 테이블은 바로 흑뮤테크 멤버들의 GitHub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데이터겠죠? 네, 해시 테이블에 저장될 데이터는 이름과 GitHub 계정이 한 쌍을 이루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키값이 될 것이고 git 계정이 value가 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해시 함수인데요. 이름에 해당하는 키값을 인덱스로 변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시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을 넘버로 변환하는 함수인데요. 키값이 홍길동인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시 함수는 먼저 홍길동에서 성에 해당하는 홍을 떼어다가 유니코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모듈러 10 연산을 통해서 인덱스로 사용될 숫자를 반환해줍니다. 이제 저장될 데이터와 해시 함수가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까 해시 테이블의 배열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규리라는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값에 해당하는 권규리라는 문자열은 해시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8이 나왔어요. 즉 배열의 8번 인덱스 자리에 규리의 계정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인덱스가 되고 value가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권민영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에 해당하는 권민영을 해시 함수로 돌렸는데 이번에도 8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미 배열의 8번 자리에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성씨가 같았던 권규리의 인덱스도 8이었기 때문이죠. 즉 8번 자리에 저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해시 컬리전, 즉 해시 충돌이라고 합니다. 해시 충돌이란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키값에 대해서 이제 해시 함수를 거치고 난 후에 동일한 해시 값을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열의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려고 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이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퍼레이트 체이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값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8번 인덱스에서 충돌이 발생한 두 데이터를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권규리 다음에 권민영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같은 인덱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체이닝을 사용한다면 구현이 쉽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링크드 리스트를 검색할 때 선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맵은 키 밸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추상 자료형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현 방법으로는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배열과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키 밸류 데이터를 추가, 검색, 삭제하는데 상수시간 오브 원타임이 걸리는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란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고정된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서는 키값을 넘버로 변환하여 인덱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시 콜리전이란 해시 함수의 인자로 들어온 서로 다른 키값이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는 경우 해시 테이블 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맵과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면접장에서 자바스크립트와 어레이와 오브젝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잠깐 번외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와 ES6에 추가된 맵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즉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키값은 스트링이나 심볼 타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할 때 혹은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ES6에서 추가된 맵 객체에서는 키값에 어떤 타입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밸류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이든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set,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get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맵은 해시 테이블과 링크드 리스트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삽입된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 객체 내부에 데이터 객수를 저장하고 있는 size라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객체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순서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터러블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맵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까요? 만약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키가 모두 문자열이거나 심볼이라서 타입 검사 없이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오브젝트는 맵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중요해서 조금이라도 메모리를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저장할 데이터에 키값이 문자열이나 심볼 외에 다른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맵을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순서가 중요하거나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거나 또는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하는 경우에는 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상으로 맵, 해시 테이블, 그리고 JS에서 오브젝트와 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트와 어레이, 스택, 큐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